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오늘이 이제 6주차 강의 중에 마지막 시간 3차 시, 3차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막분리 공정을 이용한 어떤 분리 공정, 특히 분리 정제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했었던 막의 세공의 직경, 공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공의 직경에 따라서 어떠한 분리공정들이 응용이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는 막의 세공의 직경이 제일 작은 그런 이제 역삼투 분리 방식, 그리고 나노여과, 그쵸? 또 그리고 나노 필트레이션이죠. 그리고 이제 한외 여과, 즉 울트라 필트레이션, 그리고 정밀 여과,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때 사용이 되는 막의 세공의 직경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가 공경이라고 이제 보통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공정에 응용이 되는 그 운전 조건으로서의 압력은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지, 또 어떠한 그 공정에 이제 활용이 되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바로 그러한 내용 중에 똑같은 유형의 이제 막분리긴 하지만은 이제 조금은 좀 형태를 달리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크로스 플로우 필트레이션, 십자류형 여과라고 하는 방식을 갖다 사용하게 돼요. 이 십자류형 여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정밀 여과의 일종이기는 해요. 그런데 모양이 어떠냐면은 그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의 응용 공정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요거는 기존의 데드엔드 타입. 데드엔드라는 건 뭐냐면 끝이 막혀 있는 거예요. 뭘로 막혀 있냐면 막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막으로 막혀 있는 데를 어떤 그 이제 물질을 혼합하고 있는, 물질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물질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액체들을 갖다 이제 흘려 보내면 그 막을 갖다가 통과해서 투과액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그 막 위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걸러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남아있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바로 그런 끝이 막혀있는, 막으로 막혀있는 데를 통과해서 여과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을 데드엔드 타입의 이제 필트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데드엔드 타입은 뭐냐면 막이 막혀있는 데를 거기를 이제 뚫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고체 입자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분산 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 층에 그 막에 케이크처럼 쌓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게 두툼하게 쌓이면 쌓일수록 그거를 뚫고 나가려면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표면 여과 플러스 이번엔 또 하나의 저항으로 뭐가 가져가려고 하냐면은 그 이제 막 위에 쌓여 있는 그 케이크층, 이것이 이제 심층 여과의 그런 또 작용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크층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투과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 케이크층이 형성되지 않고 그리고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여과를, 즉 투과되는 투과량을, 투과 플럭스라고 얘기하는데 투과 속도를 갖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도입이 된 것이 십자류형 여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류형 여과는 이런 거예요. 흐르는 거는 이렇게 액체가 흐르고 있는 거죠. 저렇게 이제 분산되어 있는 물질들을 갖다 포함해서 흐르는 건 이렇게 흐르는데, 투과가 돼서 액이 투과가 되는 건 어디냐면 밑으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흐름의 방향하고 투과액이 빠져나가는 방향하고 이렇게 십자처럼 교차되는 방식의 그런 여과법이다. 그래서 십자류형 여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보시면은 요 왼쪽, 요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막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투과되는 흐름의 방향하고 투과돼서 빠져나가는 이 투과액의 방향하고가 같은 방식. 그래서 투과되고자 하는 그 쪽이 막으로 막혀 있는. 그래서 끝이 뭘로 막혀 있다? 막으로 막혀 있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끝이 막혀 있다 그래서 dead end예요. 끝이 죽어 있는, 끝이 막혀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dead end 타입, 요 맨 밑에 쓰여 있죠. dead end 타입의 필트레이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잘 투과가 돼가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저렇게 케이크층이, 그쵸? 여과 물질들이 저기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빠져나가려면은 표면 여과하고 심층 여과의 그런 두 가지 저항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투과되는 속도가 뚝 떨어진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흐름의 방향하고 그리고 투과되는 투과액의 방향하고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 십자 형태로 교차가 되는 그런 흐름인 경우예요. 이렇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막이 있어서 그 막을 갖다 투과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액들은 빠져나오는 이런 방식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층이 쌓였다고 합시다. 예, 막 위에 층이 쌓였다고 하자고요. 예, 고체층들이, 입자층들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입자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흐름에 의해서, 흐름에 소위 이야기하는 시어 스트레스, 전단력. 그쵸? 전단력에서, 이 흐름에 의한 전단력에 의해서 떨궈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쌓이면 떨어져 나가고, 쌓이면 떨어져 나가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투과되고, 떨어져 나가면서 투과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데드엔드 방식의 끝이 막혀있는, 막으로 막혀있는 그런 이제 여과 방식보다는 얘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조금 줄어들다가는 어떻게 돼요? 케이크가 쌓여지면서 줄어들다가는 어느 정도 쌓이면 흐름에 의한 전단력에서 떨궈져 나가죠. 그래서 다시 유지가 되는. 또 쌓이려고 하면 떨궈져 나가고. 정밀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쭉 평행하게 간다기보다는 약간은 평행으로 가다가 조금 떨어지고 평행하게 가다가 조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쭉 가죠. 훨씬 물론 줄어들긴 하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높은 투과 플럭스로 높은 투과 속도로 장치의 밀도를 갖다 크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십자류형 여과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십자류형 여과 방식은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정밀여과 방식의 변형이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이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유형의 막투과 방식으로는 이제 다이알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투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신장이 안 좋을 때 혈액 투석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다이알리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산투석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이제 확산투석법의 경우는 똑같이 그때 사용되는 막이 반투막이에요. 그래서 반투막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측, 그 다음에 또 이 분리하고자 하는 측에다가 이제 투석액을 갖다가 한쪽에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하고자 하는 뭐 혈액이라면 혈액, 그 다음에 막을 갖다 사이에 두고 반대쪽에는 투석액. 그래서 혈액에 있는 이 제거를 하고 싶은 그런 물질들은 투석액을 통해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반투막을 이용해서 농도차를 활용한 그런 분리 방식이고요. 처리액과 투석액을 연속적으로 보내서 막 양측에 있는 농도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을 갖다 제거하는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인공신장과 같은 그런 확산투석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t start of dialysis예요. 즉 투석을 하기 시작할 때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밖에가 투석액, 안에가 혈액을 흘린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혈액을 쭉 흘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혈액 같은 경우에 요산이 축적이 된다라든가, 그쵸? 암모니아가 축적이 된다라든가, 그러면은 막 붓고 그런단 말이에요, 몸이. 그럴 경우에 이렇게 요산만을 갖다가 투석액으로 이렇게 밖으로 빼내서, 그래서 예,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평형 성질을 갖다 이용해서 농도 차에 의한 그런 이제 뭐랄까 구동력, 예,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평형이 되게 해서 투석액으로 이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래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확산 투석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액 투석을 할 때 인공 신장의 역할을 뭐가 하는 거예요? 투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은 다이알리세이트, 저게 뭐냐면 투석액이에요. 혈액과 투석액을 갖다가 이렇게 투석액을 바깥쪽으로 흘려보내면 혈액 속에 있는 불순물들, 불필요한 물질들이 투석액 쪽으로 쑥 빠져나와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거가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 혈액을 흘려주면서 투석액을 넣어주면은 혈액 속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요소라든가 또는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투석액에 예, 제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깨끗한 혈액을 갖다 다시 돌려보내주는 이런 이제 투석에 바로 응용이 되는 그러한 그림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투석을 갖다가 조금은 이제 전기적인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는 이제 그러한 방식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전기 투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알리시스라고 하는 투석에다가 앞에 일렉트로, 예, 를 갖다가 전기라는 의미의 일렉트로를 붙여서 일렉트로 다이알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전기 투석법인데요. 바로 이러한 이제 전기 투석법은 반투막의 성질 이런 거에다가 정전기적인 특성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그런 이제 방식인 것이죠. 주로 이제 양이온이라든가 음이온 교환막을 사용을 해서 이제 양이온, 음이온 교환막 같은 경우는 이온성을 갖다 띄고 있는 막이니까 같은 전하의 그런 이제 물질들은 통과를 못하고 반발력에 의해서 그래서 통과를 못하는 거야. 다른 전하의 물질들만 통과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성질을 갖다가 이용한 그런 방식이고요. 주로 이제 이때 이제 이용이 되는 것은 또 그리고 이 막의 이 장치의 양쪽 끝단에서 또 전기를 갖다 걸어줘요. 그래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이제 걸어줍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양이온 혹은 음이온의 교환막이 있을 때 이것을 같은 전하는 반발력에서 투과를 못하고 또 서로 다른 전하는 이제 끌어당김으로써 투과를 해나가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여기 이제 활용이 되는 건데 바로 이러한 전이차를 이용한 구동력을 이용해서 결국은 해수처럼 바닷물처럼 어떤 이온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이온으로 구성이 되는 이러한 물질들의 담수화 과정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공정이 바로 전기투석법인데요. 바로 이 전기투석법은 원리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 물질들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라고 쓰여진 거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막이에요. 예. 그리고 이온 교환막이고 플러스는 플러스 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는 막 근처에는 플러스 이온이 오면은 반발에 의해서 통과를 못 하겠죠. 그렇지만 서로 다른 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아 당겨질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다시 또 플러스. 그랬을 때 이쪽 양 끝단에서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걸어주고 저쪽은 플러스 전하를 그래서 저렇게 전기적인 그런 이제 힘을 갖다 이제 가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쪽이 플러스 막 마이너스 막 사이에 갇혀 있는 그 사이에 전해질액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플러스는 여기서 마이너스로 당겨줘도
플러스가 쭉 가다가도 이 막 자체가 플러스니까 반발력에 의해서 통과를 못한다. 그런데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쪽 마이너스로 당겨주면은 또 마이너스 쪽으로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쪽 플러스 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기를 당겨주더라도 플러스 막에 의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튕겨서 반발에 의해서 고이게 되고, 마이너스는 저쪽으로 빠져나가려고 저기서 플러스를 갖다 당겨주니까, 전화를 걸어주니까 저쪽으로 빠져나가려고 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막이에요. 그러니까 또 반발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다 고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칸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어져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는 녀석은 저 전하가 막의 전하가 마이너스인데 이쪽에서 마이너스로 당겨주니까 쭉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는 녀석은 그 다음이 플러스 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는 막이었으니까 저쪽을 통과해서 가면서 저쪽에서 플러스로 당겨주니까 쭉 통과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마이너스는 저쪽으로 빠져나가서 가운데는 저러한 이온을 갖다 가지지 않는 한, 즉 바닷물 같은 경우는 즉 염분이라든가 이런 이온들이 전부 제거가 되어 있는 깨끗한 물, 비교적 담수가 고이게 되는 것이고, 이쪽은 뭐냐면은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다 같이 고이는 거예요. 저쪽도 마찬가지. 맨 끝에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저쪽 플러스로 당겨줘도 마이너스 이온은 저기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마이너스를 당겨주니까 플러스 이온 이쪽으로 오고 싶어도 또 그 중간에 막이 플러스 이온 막이니까 통과를 못하고 반발해서 여기 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첫 번째 칸하고 세 번째 칸은 농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온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농축이 되고 있는 것이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예요? 양쪽으로 이온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바로 농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희석이 되는 거지. 이온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거의 깨끗한 물만 남게 되는 바닷물의 경우. 그래서 해수를 담수하는 그런 공정들에 바로 이렇게 전기투석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장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살린 피드 바닷물이죠, 그렇죠? 염분의 농도가 높은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중간에 플러스 막, 마이너스 막, 플러스 막, 마이너스 막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이제 설치를 해놓고, 그렇죠? 이온의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양쪽 끝에는 양극을 걸어주고 저쪽은 음극을 걸어준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가운데 존재하는 여기는 이온이 양쪽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또 다른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어져 있는 이쪽은 다 고이고, 그래서 첫 번째 칸은 뭐냐면은 농축이 되고, 두 번째 칸은 깨끗한 이온이 빠져나간 깨끗한 그런 이제 물만 모이고, 또 세 번째는 또 농축이 되고 깨끗한 물 모이고 농축이 되고, 그래서 깨끗한 물은 깨끗한 물대로 그래서 담수가 된 그러한 물들만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전기투석법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수 담수화 공정에 이렇게 전기투석법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기투석법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유형으로 이런 것들도 쓰이고 있죠. 이제 투과증발법이에요. 투과증발법은 영어로 per evapor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증발을 이용해서 증발 성질을, 휘발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혼합물 중으로부터 한 물질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액체 중 한두 가지 성분이 온도나 압력 조건 하에서 선택성 막을 갖다가 투과를 해서, 그래서 제거가 되는, 분리가 되는 어떠한 성질, 특히 바로 증발, 베이퍼레이션 시킨, 증발시켜서 그래서 분리하는 그런 이제 공정인데요. 바로 이것은 이제 막간의 압력차를 갖다가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식이 되고요. 이때 증발을 더 효율적으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진공을 갖다 걸어주게 됩니다. 압력을 갖다 확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면 휘발이 더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휘발이 더 잘 되는 물질을 증발시켜서 그래서 제거를 하고, 그 제거된 녀석은 다시 응축을 시켜서 그래서 다시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특히 유사한 혼합물 분리에 유리하고 비대칭막이라든가 중질 고분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리막으로 그 투과 증발막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쪽에 가운데 투과 증발막 막을 갖다 설치하고 한쪽에 이렇게 진공을 갖다 걸어주면은 이쪽으로 증발이 샥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유형인 것이고요. 그리고 분리되지 않는 녀석들은 저쪽을 통해서 그대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양이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이제 방식, 이러한 모양의 것도 마찬가지 가운데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막이 투과 증발막이 이제 존재를 하고 이 가운데에서는 진공을 갖다 걸어주면은 이 막을 통해서 투과가 되면서 증발이 되는 거죠. 휘발성이 좋은 녀석들은.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이렇게 원래의 이제 그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만 분리가 된 나머지 액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이러한 방식들도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펌프를 통해서 A와 B가 혼합이 되어 있는 혼합액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그 물질 중에서 이제 하나가 즉 증발 성질, 즉 압력을 갖다 낮춰주게 되면은 증발이 더 잘 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투과 증발 쪽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한 그런 유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발이 잘 되는 녀석을 갖다가 투과시켜서 그래서 분리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이런 이제 투과 증발막 이외에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액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액막은 리퀴드 멤브레인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형성이 되는 고정적으로 늘 존재하는 그런 막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띈다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우리 수상과 유상이 이제 혼합이 됐을 때 막 이렇게 섞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유상입자들이 수상에 막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소위 이야기하는 에멀전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 유상과 수상이 접촉하는 그 계면은 일시적으로 형성이 되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일시성 막인 유형의 액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시성 막 또는 즉시 형성이 된 막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갖다 쓰고 있고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공정을 이용해서 뭐를 해요? 우리 용매 추출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출이라든가 또 역추출 이런 데 이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막이 일시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공성인 지지막, 지지막을 갖다가 통해서 그 한쪽에는 유성, 한쪽에는 수성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된다면 다공성인 막이니까 양쪽이 다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스며들다가도 마지막에 만나는 부분에서는 수상과 유상이 이렇게 접촉하는 계면이 형성이 될 텐데 그때 그 계면은 일시성 막이라의 형태이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지지막의 형태인 다공성 막이 존재할 경우에는 지지액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수하게 계면활성제를 집어넣어서 수상과 유상이 이렇게 에멀전 형태로 형성이 되는 그러한 유형의 경우는 우리가 계면활성 액막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이제 우리 활용을 하게 되냐면은 앞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용매 추출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의 응용이 되는 건데요. 특히 탄화수소 혼합물들을 갖다가 추출 방식으로 에멀전 형태로 혼합을 해가지고 추출 방식으로 분리하는 그런 데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기체 혼합물의 분리라든가 또는 금속이온 분리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요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다공성 지지 액막의 형태가 바로 뭐냐면 요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요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다공성 막이에요. 다공성 막인데 그 한쪽은 유상, 한쪽은 수상을 갖다 이제 놓으면은 얘네들이 다공성 그런 그 막이니까는 거기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상과 유상이 중간에 만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만나는 그 계면이 뭐가 되냐면 일시성 막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추출이 되는 그러한 유형의 형태를 갖다 보여드린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supported liquid membrane. 그래서
지지형 액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지막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에멀전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요것인 것이죠. 그쵸? 예. 이렇게, 수상과 유상이 서로 분산이 돼서 그래서 에멀전 형태를 갖다 이루면서 그 계면에서 일치적인 그런 액막을 갖다 이제 형성을 하고 그 액막을 통해서 추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유형인데 이것은 어떤 계면 활성 액막 그래서 liquid surfactant membran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분리 공정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사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에 뭐 그냥 우리가 편하게 앞에서 이제 용매 추출 이런 거라고 하면은 저 용매처럼 생긴 저거를 갖다가 액체 혼합물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분산을 막 시켜요. 그러면 에멀전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에멀전 형태가 용매의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 혼합 용액 중에서 용매 잘 녹을 수 있는 녀석들만 어디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형성이 된 이 계면, 그쵸? 접촉 계면인 액막을 통해서 이렇게 쫙 분리가 돼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걔네들만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제거하는. 요 그림에서는 그 분리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중금속류. 요럴 때 이런 공정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러한 공정들을 이제 포함해서 바로 액막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시성 액막이나 지지형 액막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어떤 이제 순간적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이제 막이지만 그거를 제외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었었던 투가 증발이 되든 또는 전기 투석이 되든 또는 투석이 되든 또는 그 십자류형 여과가 되든 또 정밀 여과가 되든 그거보다 더 세공의 크기가 더 작은 한해 여과라고 하는 울트라 필트레이션이 되든 또는 나노 필트레이션인 나노막이 되든 또 가장 작은 세공을 가져서 이온 정도만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이를테면 역삼투막이 되든 여기에는 골고루 다 막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막의 종류로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저러한 가운데가 비어 있는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 할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공 가운데가 비어 있다. 그래서 중공인데 뭐라 그럴까 이게 관이 얼만큼 얇으냐면은 실처럼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파이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섬유. 그래서 섬유처럼 가느다란 이제 형태의 관인데 그 관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우 파이버. 그래서 중공사형 막이다. 그래서 할로우 파이버 멤브레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막의 두께도 굉장히 작겠죠. 그렇죠? 이러한 형태를 갖다 이루고 있고 단면을 잘라보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막들의 소재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쓰이고요. 첫 번째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폴리에테르 술폰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 막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PES 막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모양은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이 바로 이러한 모양을 갖다 띠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으로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락틱 애시드 젖산이죠. 젖산을 고분자화시켜서 만든 그런 막이에요. 그런 막의 경우 아까 유형하고는 조금 더 다르죠. 그쵸?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똑같은 젖산을 이용한 락틱 애시드를 이용한 이제 고분자 막인데 또 다른 유형이에요. 요거는. 그쵸? 이게 조금 전에 보신 거하고는 안에 구조가 조금 다른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이제 분리막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결막. 제가 이제 점토, 진흙 같은 거를 가지고 그것을 구워서 그래서 이제 마치 화분 물이 스며 나오는 화분 같은 세라믹 막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됐는데 물론 도자기처럼 완전히 자기화가 되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공간이 없긴 하지만은 초벌구이 정도만 살짝 해놓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가 숭숭숭숭 뚫려서
세공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막들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또 유리 같은 경우도 유리 입자를 갖다가 소결하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어 글래스 멤브레인이다. 유리를 소결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막의 형태를 갖다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막들이 우리가 이제 입체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폈었던 것처럼 그 세공의 직경에 따라서 바로 나노 필트레이션이냐, 즉 나노 여과막이냐, 그거보다 더 작은,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은 뭐예요? 우리 바로 역삼투막이냐. 역삼투막보다 조금 큰 것이 나노 여과막, 나노 필트레이션. 그거보다 좀 더 큰 것이 한해 여과막, 울트라 필트레이션. 또 조금 더 큰 크기까지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정밀 여과. 그런데 대부분 한해 여과막에서 바이러스 정도도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정밀 여과를 이제 지나서 우리 통상적인 크기의 입자형 여과막인 경우에는 우리 적혈구 정도 크기를 갖다 여기서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즉 세공의 직경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분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이제 살펴본 바가 있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러한 이제 바로 역삼투부터 시작해서 나노 여과막, 한해 여과막, 정밀 여과막을 다시 한번 이제 멤브레인 종류별로 특성을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은, 역시 분리 대상은 요거는 세공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분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정밀 여과막의 경우는 입자 지름이 0.025에서 10마이크로 정도 입자를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할 수는,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데 막의 구조는 대부분 이때 균질막이나 비대칭막을 갖다 쓰고, 이 정밀 여과의 경우에는 보통 조작하는 그 압력의 범위가 보통 한 이제 1기압 내외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한해 여과막인 경우에는 분핵 분자량, 즉 분자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의 분자량을 90% 이상 분리를 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핵 분자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1000에서 30만 정도를 갖다가 이제 분자량 크기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한해 여과막이고, 한해 여과막은 주로 이제 비대칭막,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압력의 범위는 대략 한 2에서 5기압 정도. 그거보다 더 작은 세공의 직경을 가진 나노 여과막이 분핵 분자량이 350에서 한 이제 10,000 정도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복합막을 이제 주로 쓰고, 이때 이제 운전 그 압력은 대략 5에서 40 기압 정도가 이제 쓰이고 있고요. 역시 이제 역삼투막이 이온 정도 크기까지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온이라든가 분핵 분자량으로서는 대략 한 350, 분자량이 350 정도 되는 그 이하도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균질, 비대칭, 복합막 다양한 것들이 쓰이는데, 여기는 역시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0에서 100기압 정도의 압력 조건에서 보통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바가 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분리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응용되는 그러한 이제 실제로 응용이 되는 분야에는 어떠한 분야들이 있을까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효소를 갖다 고정화시킨 연속 효소 반응의 효소막, 이런 거에도 마찬가지로 막분리 공정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속 촉매를 고정화시킨 막촉매. 그래서 금속 촉매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서 안쪽에서는 어떤 물질을 생성을 하고, 그 막의 바깥쪽으로는 이제 생성이 되는 물질이 빠지는 막촉매를 이용한 그런 이제 반응 공정에도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촉진 이동을 이용한 기체 분리.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투과 증발과 같은 그런 막을 갖다 이용을 해서 한쪽에 감압을 시켜주면은 기체를 갖다 이제 쉽게 휘발성이 좋은 기체를 갖다 분리해낸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증류탁 개념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막을 이용해서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막이라는 것이 선택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갖다 분리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성이 더 좋은 녀석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해낸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놓으면은 휘발성이 큰 녀석들은 계속 빠져나가서 가장 꼭대기가 제일 휘발성이 좋은, 즉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녀석을 분리를 해낼 수 있고, 그 밑에는 그 다음으로 휘발성이 좋은 녀석, 그래서 끓는 점이 그 다음 조금 높은, 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 그리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류탑을 통해서 분리를 하듯이 막을 통해서 그렇게 분류하는 그런 연속막을 이용한 탑의 그런 공정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응 생성물을 연속적으로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생물 반응기의 반응기 안쪽에서는 계속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기의 이 바깥쪽이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물질들만 밖으로 이제 프로덕트로서 빠져나오는 생성물만 빠져나오는 그런 유형의 생물 막 반응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에탄올이라든가 수소 등 대체 에너지 자원을 갖다 농축을 하거나 정제를 하거나 할 때도 바로 이러한 이제 막분리 공정들이 응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바이오 폴라막을 갖다 이용해서 산이라든가 염기를 갖다 제조하는 공정에도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클로로필을 함유한 막을 이용해서 광합성 반응이라든가 또 에너지를 갖다 생산한다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응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다양한 공정에 우리가 이제 막을 이용한 그런 이제 막 분리 그런 이제 그 메커니즘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6주차 강의 또 5주차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막 분리를 이용한 분리 정제 공정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이상으로 모두 막 분리를 이용한 그런 이제 분리 정제 공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